오징어가 아니었어도 몸을 던질 만큼 이세영의 식단에는 숨겨진 비밀이 가득하다. 라는 경고만큼이나 충격적인 사실이 지금부터 펼쳐진다. 5년차 배우 이세영이 오징어 중독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유는 단순히 오징어를 좋아해서가 아니다. 매일 아침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이어지는 그녀의 루틴에는 오징어 한 접시 이상의 단백질과 극한의 식이 조절이 얽혀 있다. 평범한 다이어트가 아닌 배우로서 완벽한 근육 라인과 극강의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개발된 시크릿 사이언스 식단인 것이다. 이세영은 식단관리 전담 영양사와 함께 수개월간의 실험을 거쳐 하루 5회소량씩 섭취하는 퍼스널 피딩 시스템을 도입했고, 매 끼니마다 정밀하게 계산된 오징어 단백질 30g, 해조 식이섬유 20g, 그리고 치아씨드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을 결합해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동시에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2시간 간격으로 인체 친화적 미네랄 워터를 수백 밀리리터 섭취하고, 피로 회복을 위한 특정 아미노산 음료를 3분 간격으로 나누어 마시는데, 이 모든 스케줄이 하루 16시간 동안 멈추지 않는다. 이러한 강도 높은 루틴 덕분에 이세영의 근육 피지컬과 피부톤은 일반인 수준을 훌쩍 넘어섰지만, 그만큼 체내 항상성은 위태롭게 흔들린다. 실제로 그녀가 지난 5년간 겪은 체력 저하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 어느 날은 스케줄 도중 기절 직전의 위기를 맞기도 했다는 증언이 있다. 이와 같은 오징어 중독 사이클의 핵심은 바로 간헐적 고단백 연속 공급 전략이다. 일반적인 식단 조절은 탄수화물 비중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는 수준에 그치지만, 이세영의 방식은 근섬유 재생을 촉진하는 고강도 단백질 타이밍에 맞춰 체내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단계까지 진화했다. 아침 식사 후 90분, 오후 촬영 전 60분, 점심 후 120분, 저녁 촬영 전 45분, 취침 전 30분, 이렇게 조밀한 간격으로 정크푸드는 물론 채소조차 거의 배제한 채 오징어, 문어, 갑각류만을 고집하는데, 이는 소화 효율을 높여 적은 칼로리로도 포만감을 유지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경고 없이 따라해서는 안 될 비밀 레시피인 이유는 또 다른 충격으로 이어진다. 식단의 단조로움과 극한의 영양 편중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해 생리주기 이상, 소화 장애, 그리고 만성 피로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이세영은 지난해 말 갑자기 호르몬 수치 급변으로 예정에 없던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의료진의 경고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전문가는 이런 방식은 단기간 성과를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체 리듬을 파괴할 수 있다. 고 경고했지만, 이세영은 오직 무결점의 신체를 완성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다. 지금까지 밝혀진 이세영의 5년차 식단은 완벽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위험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녀의 경이로운 근육 라인과 빛나는 피부는 결코 우연이 아니면, 그 이면에는 극도의 자기통제와 미세 조정이 숨어 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모든 식단 관리 뒤에 숨겨진 정신적 갈등과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든 또 다른 비밀 루틴이 공개된다. 이 글이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당신은 그만한 대가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날 촬영이 끝난 뒤 이세영의 머릿속에는 예리한 자기검열이 끝없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진정한 충격이다. 배우로서 완벽한 비주얼을 유지하기 위한 오징어 중독 사이클 이면에는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정신적 루틴이 숨겨져 있었다. 촬영 전 그녀가 스스로에게 던진 마지막 질문은 나는 이 안에서 무너져도 될까? 였고, 그 끝없는 자기검열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풀이되었다. 매번 카메라 앞에 서기 직전, 이세영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짧은 명상과 함께 자기암시 문구를 속삭였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빛난다. 실수는 없다. 이러한 자기암시는 외부의 압박감을 내면화해 스스로를 한계로 몰아넣는 역할을 했다. 그녀의 비밀 노트에는 촬영 당일 기분과 컨디션, 스트레스 지수, 그리고 심리적 안정도를 5단계로 기록하는 칸이 있었다. 오직 이 이하의 안정도를 기록했을 때만 그녀는 하루 스케줄을 전면 수정하거나 구석진 공간에서 10분간의 두 번째 명상 루틴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그녀가 쓴 일기에는 내 몸은 통제되지만 내 마음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문장이 여러 번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촬영장에서 슬쩍 빼낸 작은 녹차 방울은 단순한 수분 보충제가 아니었다.
이세영은 진정 효과가 있다는 한약재 추출물을 녹차 가루에 섞어 몇 방울씩 복용하며 긴장 완화와 동시에 집중력을 재조정하는 비밀 배합 음료를 직접 제조했다. 식단이 극단적으로 편향된 만큼 그녀의 정신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위험이 컸다. 이에 대비해 이세영은 매주 2차례 프로 심리상담과 바이오 피드백 세션을 병행했다. 심리상담실 벽에는 오늘의 감정 상태를 색깔로 표시한 캘리그래피가 붙어 있었고, 바이오 피드백 기기는 심박수, 피부 전도도, 뇌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정교한 호흡법을 전송해 주었다. 숨을 내쉴 때 불안을 놓아주라 는 안내 멘트가 이어지는 동안 이세영은 한 손으로 오징어 단백질 쉐이크를 움켜쥐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지만 진실이다. 이 모든 루틴은 단순히 신체적 퍼포먼스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세영에게는 완벽한 자신을 대중에게 선보여야만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그러나 그 강박은 곧 자신을 지켜주는 방어막이 아니라 오감에는 굴레가 되고 말았다. 어느 날 그녀는 상담실에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무너졌다. 식단도, 운동도, 명상도 모두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모두 무대 위에 나를 위한 기계장치였어요. 이 고백은 오징어만큼이나 짠 눈물과 함께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감춰진 불안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럼에도 이세영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무너진 날을 리빌딩 데이로 지정해 하루 동안 모든 루틴을 멈추고 오직 휴식과 회복만을 위해 시간을 보낸다. 이날에는 오징어 샐러드 대신 과일과 견과류로만 구성된 리셋 식단을 섭취하며 영상 일기를 통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기록했다. 이 영상 일기에는 흔들리는 목소리로도 꺼내기 어려운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그럼에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의가 뒤섞여 있다. 이렇게 탄생한 리빌딩 데이는 매번 새로운 자신과 마주하기 위한 충격 요법이 되었다. 극한의 식단과 정신적 루틴이 번갈아가며 이세영을 단련시켰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마주해야 했다. 다음 편에서는 이세영을 더욱 강인하게 만든 리빌딩 데이의 구체적 실행 방법과 그 뒤에 숨겨진 심리적 전략이 공개된다. 리빌딩 데이는 단순한 휴식일 그 이상이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진정한 반전이다. 이세영은 눈 뜨자마자 평소와는 정반대로 하루의 시작을 선언한다. 알람 없이 자연 기상한 뒤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스마트폰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집안 어느 구석에 숨겨둔 일기장 페이지를 펼치는 것이다. 그 일기장에는 전날의 감정 곡선이 그래프로 그려져 있고 그녀는 그 곡선을 곱씹으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어제 나는 무엇을 잃었는가? 무엇을 얻었는가? 그 질문 위에 떠오른 단어를 3분 동안 손으로 천천히 써내려가고 그 단어들은 이후 감정 워크북 속 카테고리별 칸에 분류된다. 분류가 끝나면 그녀는 리셋 식단으로 지정된 과일과 견과류를 한 스푼씩 입안에 넣고 씹는 행위에만 집중하는 마인드풀 이팅 세션을 20분간 유지한다. 이때 오징어 단백질 쉐이크는커녕 물 한 모금도 허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정한 리빌딩은 속이 빈 껍데기를 인식하는 과정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는 바디 스캔 요가다. 그녀는 평소 스트레칭용 매트 대신 특수 제작한 센서 매트 위에 누워 전신에 흐르는 미세한 전기 신호 변화를 느낀다. 매트에 내장된 바이오 피드백 시스템은 뇌파와 근섬유 반응을 동시에 모니터링해 작은 떨림이 시작되는 부위를 알려준다. 그 신호를 따라 45분간 아주 느린 동작을 반복하며 긴장을 놓아주어라, 공간을 만들어주어라 라는 음성 안내에 몸의 각 부분을 열어준다. 이때 그녀의 심박수는 평소 오징어 중독 사이클 중 120bpm에 육박하던 수치에서 60bpm 이하로 떨어지고 혈압 역시 안정 구간으로 진입한다는 보고가 비밀 보고서에 적혀 있다. 정오가 되면 그녀는 셀프 힐링을 위한 감각 차단룸에 들어간다. 이 방은 빛과 소음을 완전히 차단하며 바닥에는 은은한 라벤더 향이 머금은 특수 타일이 깔려 있다. 이 환경에서 이세영은 30분간 침묵 명상을 이어가며 외부 자극 없이 오직 자신의 호흡 소리만을 듣는다. 그 과정에서 떠오르는 모든 잡념은 손가락으로 하늘에 그린 뒤 공중에 던져버린다는 상상을 하며 버린다. 한번 공중에 던지고 나면 그 잡념은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한다는 강력한 자기암시가 그녀의 심리를 보호막으로 삼는다. 오후에는 소리 테라피 시간이 이어진다. 평소 촬영장에서 울려 퍼지던 기계음과 카메라 셔터 소리 대신
이세영은 자신이 직접 녹음한 바닷가 파도 소리와 심해, 고래의 손가를 믹스한 30분짜리 사운드 트랙을 플레이한다. 그 사운드 트랙은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그녀의 호흡 패턴에 맞춰 비트가 자동 조절되도록 설계된 개인 맞춤형 오디오다. 파도 소리가 부드럽게 가라앉을 때마다 혈류 속도가 미세하게 변화하고 고래의 손가가 울려 퍼질 때마다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억제된다는 연구 결과서를 그녀의 매니저가 언급한 바 있다. 이 모든 루틴의 마지막 단계는 셀프 인터뷰다. 이세영은 직접 인터뷰어와 인터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거울 앞에 앉아 20분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나?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질문 하나당 5분씩 대답을 말로 녹음한다. 그 목소리를 듣고 나서 손글씨로 적힌 답변을 비교해보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외부의 기대에 휘둘려 왔는지를 냉정히 파악하게 된다. 이처럼 리필팅 데이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일종의 충격 요법이었다. 극한의 식단과 정신 루틴이 교차하면서 그녀를 단련시키는 동안 이세영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짜 적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완벽이 아니었고 타인의 시선도 아니었으며 오직 스스로에게 부과한 굴레였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녀는 다시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은 오직 리필팅 데이 다음의 일상 속에서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 담길 것이다. 끝없이 자신을 시험해온 이세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충격적인 루틴 뒤에 숨어있는 진짜 변화의 씨앗은 과연 무엇일까? 그 질문은 더 이상 유예될 수 없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